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두고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한규 변호사와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할지 말지를 두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체는 9명인데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 팽 기자, 여야 각각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앞서서 이재동 기자의 리포트를 다 같이 보셨겠지만 현재 여와 야의 입장은 이 9명으로 채우느냐 마느냐를 두고 현재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의 경우에는 이 3인을 국회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 상태지 않습니까? 이 권한대행 상태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탄핵 심판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이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권한대행도 이 예전 선례에 따라서 3명을 충분히 이제 임명을 할 수 있고 헌재가 9명 체제가 하루빨리 돼야 된다면서 지금 이 국회에 남아있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도 조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으로도 뭐 탄핵 심판 심리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그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일단 6명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야당은 추가로 임명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좀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요. 헌법 지금 113조를 보면은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6명이 이 탄핵 심판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차적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 대통령이라는 탄핵 심판에서 가장 이제 무거운 주제인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 3명이나 빠진, 그러니까 9명 중에서 3명이 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분의 2만 있는 상태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여야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6명에서 모두 찬성을 해야 탄핵 심판이 가결이 되는 상황에서 파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6명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6명으로 심판을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9명의 탄핵 심판관이 전부 다 9명의 심판관 중에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다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6명이 심판을 하는 것보다는 9명이서 완전체로 심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6명으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를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은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6명 전원이 예를 들면 동일한 의견을 내서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각각 뭐 전략적인 의미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은 6명 중에서 1명만 반대 의견 내면은 기각이 되니까 또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6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이끌어내는 부담감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정치적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배제하고요. 우리가 헌법을 1987년에 제정할 당시에 왜 굳이 헌법재판관 9명을 뒀고 9명 임명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 9명 보면은 3명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몫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기관인 사법부와 그 국회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 정신을 해석하는 게 헌법재판관의 취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 목 3명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했던 3명, 6명으로서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어떤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설령 6명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럼 파면 되겠지만은 이 부분은 훗날에도 계속 정치적 논란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은 더 충원되고 9명이 그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회 박지원 의원 선임하고 단독으로라도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야당의 의석수로만 따져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23일과 24일, 그러니까 3명이 현재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데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 화요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일 날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현재 야당의 시나리오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여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11월 달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퇴임을 하는데 인사청문회 기간을 보통 합치면 한 달 정도가 최소한 걸리거든요. 예. 근데 추석인 9월, 10월에도 전혀 이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굉장히 못 내고 있었던 것이 이전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속도를 내면서 당장 연내에 통과를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능하죠. 아무래도 의석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이 권한대행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이 3명에 대해서 또 임명을 또 언제 하느냐, 임명안을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은 또 따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쟁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머지 3명이 국회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만 거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이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나 봐요. 네, 현행 법에는 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학계에서는 잠정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논의는 있습니다. 논의는 있지만은 지금 과거 선례를 보면은 국회 목 3명의 재판관이라는 것은 여당 1인, 야당 제1야당 1인,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1인 이게 관례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서 인사청문회를 통과된 재판관에 대해서 그냥 국회 표결을 거치겠지만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이라면은 학계에서도 그 3명을 잠정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것을 봐서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것이 중론입니다. 예. 예.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좀 중론이라고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받았다 이런 확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두고 그럼 헌법재판소 심리도 지연되는 거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뭐 상관없다 이런 전망도 있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부 지연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탄핵 소추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얼추 지금 이제 보름이 이제 아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변론이라든가 방어권 행사를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된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발송한 어떤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이런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수치를 거부할 것인지 이거는 좀 저도 지금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예. 국민적으로 양해가 될 수 있겠죠. 예. 방어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 2차, 3차에도 수령하지 않는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이달 말에 1차 변론 준비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수령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온 국민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 본인이 형식적으로 안 받는다? 이것은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너무 무책임한 건 아닌가. 왜냐면 본인도 법률가신데.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는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분명히 일부 정도는 예. 지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예. 네, 지금 조금 전 들은 소식이 있는데요. 정부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양곡법 등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해당 법률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늘 21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서 여당과 관련 부처들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 해당 법안들은 올리지 않은 상황인데 내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에는 안건을 올려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소식 지금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예고했던 대로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소식이고 여기서도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 권한대행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행사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 권리를 좀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에 관한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법령 규정은 전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과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선례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법률들이 우리나라 어떤 국가 재정이라든가 예.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적합한 법률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선례를 놓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도 탄핵 소추가 돼서 고건 총리가 이제 대행 행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서도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선례는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양곡법 등 각종 법률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어떤 현 정권의 어떤 정책의 어떤 상황 이런 전반적인 재반 환경을 봤을 때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과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좀 적합한 법률이 아니다. 거부권 행사할 사안이다. 이건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과연 권한 남용이다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국무회의 내일 결과에 따라서도 정치권에서 큰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이는데 팽정 기자 검찰이 보니까 네. 지금 그 수사 주체 때문에 너무 중복 수사가 많지 않냐 이런 비난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 또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네. 계속 각자가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왜 넘겼을까요? 사실 공수처가 요청을 이미 앞서서 몇 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내란죄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자기 수사 권한이라면서 이첩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이첩을 이 날짜를 박은 게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공수처와 이제 대검 지휘부가 전격적으로 만나갖고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이제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을 했다. 그러니까 좀 이첩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이 수사를 이제 공수처가 하도록 검찰이 수사권을 이제 양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대검 관계자들에게 좀 뒷배경을 좀 물어봤고요. 사실은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그리고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출범하고 난 뒤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수사를 하면서 의지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조정이 잘 안 되고 결국에는 검찰이 어느 정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사실 검찰이 군 관계자들, 군 수뇌부들을 지금 대부분 다 구속을 시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 경찰과 공수처로 이뤄진 공조본보다는 조금 수사가 좀 많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대검찰청의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중 수사, 중복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명확히 문제가 되지 않게 조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서 공수처에게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따라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조정을 했고 검찰이 공수처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수사의 키를 잡게 된다면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그동안의 어떤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들을 살펴봤을 때 뭐 재직 중인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취재를 하는 기자의 입장으로서도 공수처가 수사로서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 사실 그것만큼 이 우려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윤 대통령 같은 이 국가 통수권자에 대한 수사가 쉽진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공수처장, 특히 오동훈 공수처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모든 인력들, 그러니까 공수처의 뭐 검사들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 인력들까지 합치면 30명 정도가 다 되는데 이 모든 인력들이 지금 다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도 의지를 보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경찰에서도 지금 이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던 인력을 오늘 또 처음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경찰도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현재 우려도 있는 상황이지만 공수처는 그 우려를 부담으로 안고서라도 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김현규 변호사께서는 공수처가 어쨌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탄생한 조직인데 지금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진짜 우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범일에 거의 성과를 낸 게 전혀 거의 없고요. 지금도 공수처는 사실은 공수처장님께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사건을 지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수사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대통령 수사를 내란죄 이런 수사를 지금 공수처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수처가 기소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구조도 검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은 공수처가 필요 기간은 인식되겠지만은 예. 성과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수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 졸림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공수처는 이번에 굉장히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지금 진짜 열심히 좀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행정 기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만 공수처로 넘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잡았고요. 네. 군수뇌부들 다 지금 구속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뇌부들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현재 군 검찰과 지금 검찰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요. 예. 현재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 군 비상기형과 관련된 군 수뇌부는 다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구속기한 만료에서 한 차례 연장을 해가지고 오는 28일까지 구속기한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군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다음 주까지 속도를 마무리해가지고 아마 같이 기소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전체적인 큰 수사의 흐름은 또 검찰이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예. 이런 중복 수사에 이제 문제를 네.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이 된 상황에서 좀 할 말이 없어진 건데 네. 이런 윤 대통령 측 입장도 공수처나 검찰 등 수사 주체들이 좀 고려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좀 공교롭긴 합니다. 어제 이제 이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취재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중복 수사에 대한 이 우려를 변호인단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한 것이고 나중에 법정 공방으로 갔을 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미리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적으로 오늘은 일단 이제 일단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이 석동환 변호사가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가서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은 이 탄핵 심판 정지와 관련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은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탄핵 심판 정지에 대한 이 얘기도 지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같은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좀 짚으면서 법정 공방을 좀 치열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계속 막히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 공수처 공조본 그리고 검찰에서도 대통령 소환을 했는데 아직은 공수처에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검찰은 또 21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공수처로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출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이 검찰로는 못 나가게 된 건가요? 그럼 공수처로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현 상황에서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는 이미 정리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고요. 예. 그럼 예.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 방향, 예를 들면 뭐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통보를 할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출석하라. 그러면은 그게 윤 대통령 응하면 되고요. 이제 검찰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는 뭐 소환 요구할 지금 권한은 없어진 네. 거죠. 예. 그럼 선택권이 이제 거의 없어진 거군요. 예, 없어졌기 네. 때문에 예. 그 소환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불응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논란이 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공조본이 입장을 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지금 경호처로부터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사실상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인데 이렇게 되면 또 공조부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체포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관련된 강제 수사에서는 일단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신 체포영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경호실에 있는 뭐 서버라든가 각종 압수수색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 형사사법의 어떤 뭐 군사상, 뭐 보안상 이유로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호처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이 영장이라는 것이 지금 뭐 수사기관이 임의로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서 수색해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2차, 3차 기합쳐서 계속 불응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특수방해입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 경호처 측 그 담당자라든가 그분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지금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이거는 뭐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뭐 체포영장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수처가 다시 이제 수사가 일원화됐으니까 이제 현재는 예. 1차 소환은 응하지 않으셨는데 2차, 3차에는 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응하지 계속 않게 되면은 결국은 영장 받아서 강제로 이제 체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은 보지 않는 것이 좀 우리 국민들 앞에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hen정 기자, 그럼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어제 처음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럼 변호인단이 다 꾸려진 건지 아니면 인원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확인된 변호인은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로 변호인단을 이끈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윤곽근 전 고검장의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예. 주변에서 이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다까지 지금 현재 확인이 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로 꾸려질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저희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변호인단이 지금 현재 모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정도만 지금 알려져 있고 예. 정확히 선임계를 내거나 아니면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단에 들어가진 않았고 예. 본인은 이 외곽에서 변호인단을 지원하는 역할이다라면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따라서 어떤 변호인단이 들어갈지가 좀 관심이 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수사도 있고 탄핵 심판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규모는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최소한 10명을 넘어서 20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각 분야별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 변호인단의 이 역할도 각자 다 나눠져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또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체가 법률가이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고려를 해서 변호인단을 선임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변호인단이 아직 그 대규모로 구성될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아직 정확히 구성됐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한 차례 정도는 미룰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도 왜냐하면 뭐예요? 통상적인 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예.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도 한 번 정도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내지는 좀 방어권 준비를 해야겠다고 그 부분은 가능한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우리 국정 혼란을 지금 초래한 사건이고 예. 되게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 차례, 세 차례까지 이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현실화할 경우에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실제로 본인이 직접 탄핵 심판정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변론기일, 준비 변론기일 일단 몇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실제로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나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준비 기일은 통상적으로 아마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집중 기일을 정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기일은 한 차례 예상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 충분히 아직 뭐 변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또 이유를 들어서 아니면 또 변호인 선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정도, 한 두 차례, 한 번으로 종결할 걸 보이긴 하지만은 한 번 더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두 차례 예, 정도. 한두 차례 정도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출석한다는 것은 아마 마지막 담화죠, 대국민 담화죠. 그때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이 대통령이 현재 그 비상계엄을 발령한 본인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더 약간 더 다양한 법리를 더 추가해서 변론할 가능성도 높긴 한데 이것이 과연 이제 본인 사건에서 도움이 될지는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해서 변론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예.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에다가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왜냐하면 당사 사건이다 보면 좀 객관성을 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주변 변호인들이 좀 그걸 자제시키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좀 예상됩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 네. 뭐 수감 중이지만 지금 계엄 바로 직전에 대통령에게 6차례 뭐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화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을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갔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호처에서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경호처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경호처는 이제 국가기밀 그리고 군사비밀을 이유로 이제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이유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밀이기 때문에 유출할 수 없다는 측과 그리고 기밀이어도 수사 사항이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예. 이거 사실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견이 항상 충돌되고 있고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엔 이미 제출 형식으로 내놓기도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경찰 또는 공조본,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또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햄버거 매장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체포됐고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이제 구속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네. 팬 기자 우선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경찰이 이제 좀 이 수사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밝힌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을 통해 드러났는데 아무래도 좀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례적인 장소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이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가지고 이 계엄 이틀 전에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현재 지금 파악이 됐고 경찰이 현재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가게 CCTV 영상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만 이제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계엄 관련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오늘 또 영장 심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영장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수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판단이 아마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3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늘 긴급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이제 따로 또 절차를 밟아서 똑같이 구속영장 단계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 전 사령관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얘기를 예,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네. 대부분 많은 이제 수사를 받는 이제 예. 인물들이 영장 심사에서 방어권 행사하는 것을 거의 다 포기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거의 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이죠. 예. 그 사실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사실 이 취재 기자 입장으로서는 예. 아무래도 이 영장 심사에 들어갈 때 피의자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직접 입장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법원에 출석하는 그 장면은 이 취재진들이 취재가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지금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이제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선처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법원에 본인에게 이제 그 심판을 포기하는 이 입장문을 좀 보면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언론과 취재진의 관심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공개된 재판장에 나오는 것을 아무래도 좀 꺼리기 예. 때문에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또 나중에도 역사에 계속 남을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고위직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수방사령관이 출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불출석한다고 말을 하면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거의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언론 수많은 주요 공직자들에 의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거의 대부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은. 아, 왜냐하면 일단 범죄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예. 일단 뭐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되기 때문에 예.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곧 나올 테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12.3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